오늘도 안녕 못하시죠? 10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 박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72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72시간의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72시간의 법칙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중간간의 특성인데 일반적으로 뭐 사기, 횡령, 배임 이런 부분들은 증거가 급격하게 갑자기 다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중간간이나 강간 사건은 그 현장에 있었던 모텔 방 안의 상황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술집에서 시작해서 모텔까지 갈 때 그 경로, 그리고 모텔에서 나와서 집으로 갈 때까지의 경로, 그 사이에 택시를 탔거나 편의점에 들렀거나 이런 중간 경로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CCTV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 CCTV들이 보존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은 보관하지 않을까요? 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긴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어떤 편의점은 하루, 어떤 편의점은 3일, 어떤 편의점은 일주일, 어떤 편의점은 보름. 모텔은 어떤지 아세요? 어떤 모텔은 일주일, 어떤 모텔은 한 달, 어떤 모텔은 보름. 자, 제가 여기서 정답을 말했죠. CCTV가 가장 중요한 증거 확보의 대상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모텔까지 여자분하고 같이 그냥 걸어갔어. 그래서 모텔까지 걸어가는 과정에 편의점에서 숙취 소세지를 사 먹었어. 그러면은 여자가 제 발로 편의점에 같이 들어갔고 물건도 고르고 계산도 뭐 같이 했고 그때 막 대화도 하고 있으면 남자분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많이 취했다, 인사불성이다, 술에 너무 먹어서 정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굉장히 남자한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 편의점의 객관적인 CCTV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방금 말했죠. CCTV는 어떤 편의점은 하루 대감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72시간의 법칙이 아니라 24시간 만에 그 증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짧으면 3일, 일주일 정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있겠죠. 목격자의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목격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목격하고 24시간 내의 기록이 제일 또렷하겠죠. 근데 하루가 지났어. 48시간 내에 비교적 또렷하겠죠. 이틀이 지났어.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겠지만 뭔가 좀 흐릿할 수 있죠.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경찰도 검찰도 판사님도 이 사람의 기억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72시간의 법칙이라고 말한 거는 고소를 당한 남자가 내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오염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하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시간이 72시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하루만 보관하는 편의점이나 모텔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다음 날에 일어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아는 여자든 모르는 여자든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성관계를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징조가 있거든요. 내가 알던 여자분인데 잘 들어갔어? 뭐 이렇게 카톡이나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별 문제 없이 되고 다음날 또 보기로 약속한다거나 일상적인 멘트가 오가 물론 좀 약간 서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여자분은 고소를 안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때부터 연락이 안 돼. 뭔가 기분이 쎄하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여자분. 근데 직관적으로 남자가 이거 뭐야? 이거 좀 뭔가 쎄한데? 이상한데? 느끼면 불안하죠. 그러면 형사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변호사하고 상담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런 형사 범죄의 피의자, 피고소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증거 보존 결정을 많이 내려줍니다. 조금 더 보충을 할게요.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는 요즘에 중간간 사건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은 고소를 당하면 남자인 내 말을 잘 믿어주지 않아요. 네 말을 네가 증명해 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간간으로 고소되는 시점은 잠자리를 가졌던 그날 그 모텔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당해서 경찰서로 바로 체포돼서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날 신고당해서 경찰이 전화와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관계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고소를 당하고 경찰에서 연락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말을 잘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다가는 경찰에서는 조사를 굉장히 다른 사건보다 빨리 하고 그리고 저는 봤어요. 3, 4일 만에 일주일 만에 조사를 마쳐가지고 검찰에 혐의 있음 의견으로 송치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 위험이라고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혐의 있는 걸로 증거를 보강해서 재판에 넘겨버려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형사 무죄율은 1% 정도입니다. 판사님들도요, 재판장도 성범죄로, 강간으로, 중간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증거를 이만큼 쌓아서 이 사람은 강간범입니다, 중강간범입니다 라고 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에 들어오면 무죄율 1%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유죄율이 99%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판사면은 이 피고인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강간범이겠네 라는 추정을 심정적으로 하겠죠. 사실상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내가 재판 가서 무죄란 걸 밝히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사건 초반에 내가 내 말을 증명할 증거들을 확보해 놓으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소명을 하면 무혐의 처분 받을 가능성은 무죄 받을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건 초반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 증거 수집을 빠르게 하고 내 말을 믿어주고 내 말에 따라서 의견에 맞는 증거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그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되고, 그 로펌이 바로 저희 법무부인 로벨이 신속대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부인 로벨이 형사 신속대응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건 초반에 증거 확보를 최대한 노력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로펌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뛰고요,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증거 확보에 나섭니다. 비용 좀 비쌉니다. 비싸지만 재판에 넘어가서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고초를 겪고 결과는 안 좋을 수 있는 것보다 사건 초반에 확실하게 돈을 쓰고 무혐의를 받는 게 더 중요하겠죠.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당했다, 집에 불렀다고 생각하십시오. 집에 불렀을 때 소화기로 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119에 신고해서 소방차가 와서 집이 좀 부서지겠지만 높은 수압으로 물을 쫙 쏴서 불을 꺼야 됩니다. 성범죄 고소당하면 119에 전화하듯이 꼭 전화 주십시오.